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KPC 자격센터에서 주관하는 CAT급 2023년 1월 출제된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자료실에 기출 샘플 문제를 클릭을 하고 로그인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많은 문제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여기 종목 전체라고 되어 있는 목록을 클릭해서 CAD 실무 능력 평가를 선택을 하고 검색. 그러면 이렇게 CAT 2급, 1급 정기시험 기출문제들이 쭉 나올 건데 이 중에 2023년 1월 14일 기출문제 답안 그리고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그 기출문제를 압축을 푸신 다음에 그 압축을 푼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1교시, 2교시 폴더가 이렇게 있을 건데 저는 1교시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4일 1교시 출제된 기출문제 문제 파일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이 문제가 바로 1월달에 나온 기출문제고 CAD로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안내를 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S 두 번째 도면층 설정 단축키는 LA 세 번째 문자 설정 단축키는 ST 네 번째 치수 설정 단축키는 D 다섯 번째 객체 스냅 설정 단축키는 OS 여섯 번째 CAD 환경 설정 단축키는 OP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기본적인 설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그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서 일단 문서에 2023년 1월 14일 1교시 문제니까 저장해 놓은 게 있긴 한데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그리고 도면층 설정 LA 엔터 도면층 목록 상자가 뜰 건데 스타일 상자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도면층을 추가를 하고 외형선 엔터 여기서 새 도면층 단추를 눌러도 되지만 바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도면층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외형선, 숨은선, 중심선, 가상선, 치수, 문자, 뷰포트 이렇게 7개의 도면층을 생성을 하시고 도면층에 대한 색깔은 외형선은 초록색, 숨은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 가상선은 선홍색, 치수는 빨간색, 문자는 흰색으로 그냥 놔두시고 뷰포트는 하늘색 그리고 나서 선 종류를 지정을 할 건데 숨은선의 컨티뉴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로드 불러오겠다 센터 휠을 아래로 돌려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히든 다시 또 아래로 돌려서 팬텀 센터 히든 팬텀 확인 그리고 현재 선택한 도면층은 숨은선이기 때문에 히든 확인 중심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센터 확인
가상선의 컨티뉴스를 클릭해서 팬텀 확인. 그리고 7개의 도면층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면층은 외형선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선택하고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캐드의 상단에 홈 탭의 도면층 그룹에 이 도면층 목록 창을 클릭을 하시면 외형선이 선택되어 있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도면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자 설정 ST 엔터. 문자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글꼴 굴림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 닫기. 치수 설정 D 엔터. 수정 기호 및 화살표의 중심 표식 없음. 문자 탭의 문자 색상을 노란색. 맞춤에서 현재 문제의 축척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축척을 2로 설정을 하고 확인 닫기. 객체 스냅 설정 OS 엔터를 하신 다음에 끝중심 4분 교차 연장 이렇게 5개만 켜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점을 꺼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캐드 환경 설정 옵션 OP 엔터를 하거나 오토캐드의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해서 뜨는 바로가기 메뉴에 옵션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여러분이 연습한 대로 기본적인 설정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열기 및 저장 탭에 파일 안전 예방 조치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5분 간격으로 저장. 너무 값을 막 1분, 2분으로 하면은 컴퓨터 사용이 좋지 않을 때는 렉이 발생을 하고, 너무 값을 크게 설정을 하시면 캐드의 오류나 컴퓨터의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백업의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되어 있다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5분 정도로 지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설정들을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도면 작업을 들어가셔야겠죠. 도면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문제를 보고 2D를 그린 다음에 3D 형상을 만들어 봤는데 입체 형상은 이런 형상입니다. 투상이 되시나요? 네. 이게 정면에서 본 모습, 그리고 평면에서 본 모습, 위에서, 그리고 우측면도 우측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달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뷰 스타일을 엑스레이로 이렇게 놓으시면 방금 전에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선 이 원, 평면도에 보이는 이 원 부분이 정면도에서는 이 사각형이자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서는 이 사각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구멍이 평면에서 반지름 14짜리 원통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사각형,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하지만 수문선까지 보이게 했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이고, 우측면도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평면도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평면도에 지금 이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이자 이 부분이 우측면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은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경사진 이 형상이 메인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전체 형상,
그리고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여기에서 요 부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그래서 완벽한 투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메인 형상이 지금 정면에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 평면에서 봤을 때 경사진 단면 때문에, 바로 이 사선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우측면도의 이 사선 두 부분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선은 이 부분이자, 바로 이 부분이자, 위쪽에 있는 사선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 즉 이렇게. 사실 이 부분은 좀 투상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순서대로 포인트를 따서 그려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2D 도면대로 형상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양이 이런 형상이다 라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작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CAT2급 시험의 난이도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자,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삼각법의 원리에 의해서 정면도의 너비와 평면도의 너비가 같고, 정면도의 높이와 우측면도의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측면도의 폭이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우측면도의 폭이 평면도의 이 폭과 동일한 값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아웃라인, 외곽선도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면도 139에 94, 알리스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명령, 빈 공간을 클릭을 하고 치수 D 엔터, 그래서 139 엔터, 94 엔터,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치수가 139에 94 값을 가진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렉탱글로 그리면 이렇게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X 엔터, 개체 클릭 엔터로 분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평면도의 이 사이의 거리값은 적당히 띄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100 정도 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사각형으로 알리시 이 끝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D 엔터, 99, 높이는 94, 이렇게 마찬가지 분해 해주고, 이제 이 부분 평면도는 139에 99를 적용을 해서, 자, 선을 하나 길게, 여유있게 길게, 자, 우측면도의 이 좌측 끝점에서 적당히 올린 다음에 선 하나를 그려주고, 라인으로 각도 45도짜리 선을 그린 다음에 여유있게 이 끝점에서 이렇게 교차점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평면도의 아웃라인도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평면도의 아웃라인은 너비가 139에 이 폭은 99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의 외곽선을 잡을 수가 있고 45도 선까지 그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어느 부분을 먼저 그릴지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는 우측면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왜? 우측면도에 가장 치수가 좀 많이 있고 형상이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사선부터 그릴 겁니다. 110도. 110도가 이제 그려야 될 값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이고, 180에서 110을 빼면은 70도겠죠.
각도 70으로 사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52라고 평행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프셋으로 52 띄우고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 사선이 그려졌고 113도라고 되어 있고 이 사선을 그릴 겁니다. 이 끝점에서 이렇게 사선 하나를 그릴 건데 여기 113도라고 평행인 윗선의 각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270에서 113을 빼면은 얼마냐? 157도가 되겠네요. 각도 157도. 각도가 주어지는 부분은 한번 그린 다음에 치수를 확인을 해 보시죠. 이렇게 각도를 쟀을 때 113도 정확히 일치하고 44 오프셋으로 44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110도, 113, 52, 44 치수가 주어진 부분은 다 그렸는데 지금 좀 투상을 살짝 해보면은 여기 정면도에 치수가 주어져 있는 21이라는 치수가 바로 이 선에 해당이 되고 44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21만큼 바로 띄우고 다시 44만큼 띄워서 트림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수정 점에서 끊기 브레이크 아웃으로 일단 점을 끊어준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숨은 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선 종류를 지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측면도에 그릴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렸고, 자, 정면도 부분이 의외로 좀 치수가 별로 없어서 정면도보다는 일단 평면도를 먼저 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26, 46, 50이니까 치수가 주어진 부분 오프셋으로 26, 46, 50 띄운 다음에 자, 이 포인트를 구해서 이렇게 사선을 그릴 겁니다. 이 선도 그리고 그러면 가장 끝부분이 여기인데 그 다음 포인트 딸 때가 여기밖에 없겠죠. 네, 직접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면 바로 이 끝점이 이제 구해질 거고, 여기고 68도라고 돼 있으니까 라인으로 이제 180에 68을 더하면 248도, 각도 248도로 그냥 쭉. 각도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 사선이. 자, 이 부분은 바로 투상 얘기를 좀 앞에서 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자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이 끝에서 선이 하나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될 거고, 또 이 끝에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트림으로 단순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안쪽에 숨은 선 하나와 외형선 하나는 여기에서 하나 올라가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선이 바로 이 선이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된 선에서 포인트를 따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숨은 선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일단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1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프셋으로 14 띄우고 트림으로 정리. 이 부분은 자, 포인트를 딸 때 직사각형을 돌려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내려오는 바로 포인트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라인으로 이제 여기 그려졌으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선 부분을 그릴 건데, 이 부분을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선이 하나 있겠죠. 이 선이 이렇게 바로 이 부분, 이 선이 될 거고, 이 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바로 위쪽에 올라가는 선이 이 선. 이 위에 쪽에 있는 선이 됩니다. 순서대로 봤을 때. 그래서 헷갈리니까 바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 그리고 이렇게 정리.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수정해서 점에서 끊기로 정리해서 숨은 선 지정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원에 대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이 반지름 14에 대한. 그러면 50이라는 치수는 있는데, 50이란 치수는 있는데 이 끝에서 이 중심까지의 이 거리값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다라는 것은 우측면도에서 포인트를 따야 됩니다. 하지만 우측면도에 있는 이 중심에 대한 치수도 없죠. 그런데 잘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중심선, 이 원의 중심선과 여기 숨은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동일선상입니다. 그래서 이 숨은선에 대한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이 숨은선에 대한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위치가 바로 여기 끝이 되죠. 이 부분, 여기.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바로 여기. 즉, 이 포인트가 이 중심선과 동일한 선상.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사각형이 그려지는 원의 중심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보고, 원에 대한 치수가 없지만 바로 여기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그린 이 끝점과 동일한 위치에 원이 위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 교차점에 반지름 14짜리 원을 그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원 부분도 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숨은 선 때문에. 이 숨은 선이 없다면 이 포인트에서 이 원의 위치를 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작업을 해야죠. 선이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예, 중심선도 표현을 하고 수문선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중심선은 처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선 두 개를 선택하고 중심선을 지정을 하시고, 수문선 같은 경우는 매치 프롭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평면도도 작업이 거의 다, 이런 부분은 뭐 트림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그려서 선 종류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 여기 선 하나 있네요. 수문선. 이 선은 어디서 따야 되냐? 자, 원의 윗부분, 이 선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인데, 이 선이 지금 여기니까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순서대로 봤을 때 이렇게. 이거 말고는 딸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고 수문선으로 지정. 자, 이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원에 관련된 사각형을 정면도 우측면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3, 오프셋으로 43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자, 라인으로 여기 4분점에서 그대로, 4분점에서 그대로, 그리고 여기 4분점에서 그대로, 그리고 여기 4분점에서 그대로. 여기까지 그린 거는 동일한 이 선상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여유 있게 그냥 그린 거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정리하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될 거고, 중심선도 표현을 해줘야겠죠. 예. 여기는 그냥 쭉 그려야겠다. 연장되는,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여기 지금 이제 정면도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이제 선 종류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선을 두 개를 지금 그려야 되는데, 이 사선과 이 사선은 바로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여기 끝에서 이렇게 선 하나가 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와서 사선이 그려지고, 이 끝에서 선이 하나 온 다음에 또 이 끝에서 선이 하나 와서 이렇게 사선이 그려집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이거. 예, 여기 부분. 사선 두 개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치수가 주어져 있죠. 오프셋으로 21, 44. 예, 그래서 정리를 해야겠죠. 트림으로 정리,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확히 직사각형으로 정확히 일치가 되어야죠. 이거 뭔가 근데 살짝 이상한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 살짝 안 맞는데? 살짝 지금 좀 맞지 않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제가 이 사선을 지금 좀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작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처럼 포인트를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수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직사각형으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끝에서 이렇게 오고 이 끝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선을 그려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만 여기 또 새로운 포인트가 생성이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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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을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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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그려졌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다시 되돌리기를 해서 중요하죠.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을 할 때, 지금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그려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내려올까? 여기서 내려왔을 때 포인트가 안 맞죠.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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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확히 지금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직사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직사각형이 이루어지는지를 꼭 점검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망했는데 큰일 났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잘 이렇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잘 작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서, 그래서 사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정면도의 나머지 마무리, 이 작업이 안 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이 수문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선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하나 오는 선이 있을 거고, 순서대로, 그래서 바로 정리. 그 위에서는 여기서 가야겠죠. 이렇게 가는 선 우선은 여유 있게 그리고 또 정리. 그리고 나서 여기 치수가 주어지는 26, 이 부분 이렇게 선이 하나 올 거고, 그래서 바로 정리. 자, 마지막 이 선, 마지막인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이제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선을 좀 정리를 하고 선 종류를 지정을 해야겠죠. 매치 프로브로 수문선 적용하고, 이 부분은 트림으로 정리해서 수문선으로 바꿔주고, 중심선 지정해주고, 선 종류가 이제 좀 문제 도면과 모형 탭에서 작업을 할 때 비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서 LTS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배치 탭에서 LTS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제 랜슨 명령 len 증분 de, 일단 좀 늘리는 값 한 4 정도 해서 늘려주고 좀 작게 보인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늘려주시면 되고, 줄여야 되는 부분은 len 증분 de -2 정도 해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띄워주신다면
좀 더 좋은 도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치수로 바꾸고 선형, 딥라이어 단축키를 쓰셔도 좋습니다. 26, 46, 50. 동일한 유형의 치수를 먼저 다 넣으세요. 14. 예. 그리고 43. 치수를 넣으면서 이제 검도도 되는 거죠. 139 내가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21, 44, 99, 94, 44. 이 치수도 선형으로 이렇게 넣고 옵션 중에 회전 R, R 엔터를 하거나 회전 R을 클릭을 하고 각도를 물어볼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각도를 지정하시면 이런 치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52도 마찬가지로 다시 선형으로 끝점, 회전 R 각도 클릭해서 이렇게 대신에 이 50이란 치수와 14라는 치수는 치수 보조선을 다 꺼주셔야겠죠.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1 특성에서 치수 보조선 1, 2를 다 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14 치수도 클릭하고 해당되는 특성 창에서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꺼주시길 바랍니다. 안되면 감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도 110도, 113도, 68도, 그리고 반지름 14. 원을 클릭하고 이렇게 치수를 삽입을 하신 다음에 꺾어야 되니까 D 엔터, 재지정, 문자 탭에 ISO 표준이 치수가 이렇게 꺾이게 만드는 옵션입니다. 확인, 닫기, 주석 탭에 업데이트 하겠다. 클릭, 해당하는 치수 클릭, 엔터 하시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자, 검도를 할 때에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치수의 개수, 선 종류, 선 정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치수의 개수, 선 정리, 선 종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네. 여기 지금 숨은 선으로 제가 작업을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받으신 그 기출문제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모범 답안이 있죠. 2023 0114-1 이 파일을 열어서 전체 이렇게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여러분이 작업한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리고 나서 모범 답안을 선택하고 홈 탭의 특성에서 색깔을 저는 선홍색으로 바꿉니다.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도면층은 외형선을 메인 도면층으로 치수를 꺼주신 다음에 무브로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끝점을 찍어서 끝점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우측면도 또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네 음악이 나왔네요. 또 정확히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해서 그러면 위치 틀림이 없다, 작업이 잘 되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중복 객체 삭제 오버킬 명령.
overkil 오버킬. 전체 객체를 다 선택하고 엔터.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계 중첩 객체 또는 세그먼트가 삭제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제대로 작업이 잘 진행이 된 거죠. 중복되는 객체가 없다란 얘기니까. 여기까지 모형 탭에서의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이후에 배치 1탭으로 가서 배치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제 다른 영상에 이제 배치 작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작업을 봤을 때 난이도는 평소에 이제 2021년, 2022년 그리고 예제 문제들을 쭉 풀어보신 분들, 연습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1월 14일 1교시에 나온 기출문제 풀이 영상에 대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